한때 9만 전자를 넘보던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6만 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. 1차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이 반도체 고점론,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어닝 쇼크 가능성이 겹치면서 이 주가가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. 특히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. 정 기자, 이게 오늘 불행인지 다행인지 젠슨 왕 엔비디아 CEO 한마디에 주가가 일단 반등은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를 언급해서 이렇게 된 게 몇 번 좀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죠. 네.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보면은 골드만삭스 기술 컨퍼런스에서 TSMC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,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게 다인데요. 전 세계에서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파운드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, 엔비디아 걸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또 미국 증시 상승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도 좀 있었고요. 하지만 이제 이런 언급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견해고요. 왜냐하면 최근에 대만 TSMC가 5나노 이하 미터, 그러니까 3나노와 5나노에서 단가 인상을 좀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애플과 엔비디아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이런 점에서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를 가끔 가격 협상에 이용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. SK 하이닉스와 HBM 공급할 때도 다 삼성전자 HBM3를 언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젠슨 왕 CEO의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,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곳곳에서 이 삼성의 사업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이제는 좀 어닝 쇼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뭐가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쭉쭉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단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3분기 실적 전망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특히 2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개선, 업황 개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하반기 실적 반등,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에 좀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인데 네. 2분기에 이제 10조 4천억 원이었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분기에 그래서 한 13조 원, 그 4분기에는 15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점쳐지기도 했습니다. 네. 또 이제 하반기에 폴더블 폰 신작 영향 등도 있고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 메모리, 특히 이제 하반기에 엔비디아 수주를 할 것이다 좀 기대가 컸던 상황이잖아요. 네. 근데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. 근데 이달 들어서 이 전망치가 대폭 수정이 좀 됐습니다. 이제 그래서 삼성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한 10조 원 초반 잘 벌면 못 벌면 한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2분기보다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결국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 실적이 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이겠죠. 그렇습니다. 가장 컸던 게 반도체 부문이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 쪽에서 호실적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. 네. 반도체 부문 실적이 2분기에 이제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이보다 적은 한 5조 원대를 좀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. 전망치가 한 3조 원, 그러니까 기존에 한 8조 원 이상을 벌 것이라는 전망에서 3조 원 가량의 이제 감소를 한 것인데요. 최근에 상여금을 준비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무엇보다 이제 IT 시장 전체적으로 모바일과 노트 PC 이런 것들의 정체가 좀 계속 심화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. 네.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모바일도 많이 나오고 PC 또 노트북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반향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했냐 이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. 때문에 모바일과 이제 PC 쪽으로 가야 할 니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 일반 레거시 제품들에서 수요가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제 삼성이 7월에 공개한 폴더블 폰 신작에서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좀 판매량이 는 것으로 나오는데 플립이 원래 좀 볼륨 모델이거든요. 여기서 판매량이 좀 저조하면서 스마트폰 영업이익도 3분기에 3조 원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. 네, 삼성을 둘러싼 이 주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. 이 삼성전자가 일부 해외 사업장 인력
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앞으로 이 미국의 대중국 HBM 수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인력 구조 조정은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. 국내에 비해서 해외 시장은 좀 유연하기 때문에 네. 통상적으로 하는 수순이라고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꽤 크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고요. 네. 삼성전자 주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실적에 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.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9월 12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75,500원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수십조 원 규모로 이제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던 시기였는데 지금이 주가가 더 낮은 겁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 6개월 뒤, 그 당시에는 6개월 뒤에 하반기, 그러니까 좀 실적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좀 전망들이 지배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네. 또 미국의 이제 대중국 HBM 수출 규제도 불안 요소인데요. 물론 이제 HBM 자체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기술 수준을 어디까지로 해줄 것이냐를 좀 논의를 해야 합니다. 만약에 레거시 HBM까지 지금 최근에 텐센트와 바이두가 좀 많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HBM 수요를 거기까지 맞게 되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. 때문에 미국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좀 협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.